안녕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 이건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문일 텐데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도 다른 두 개의 답, 두 개의 거대한 설계도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철학 건축가, 아리스토텔레스와 존 로크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완벽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 아니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나 자신이 되는 삶.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공동체냐, 개인이냐, 이 두 강력한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옛날 철학자들의 고리타분한 논쟁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를 위한 두 개의 서로 다른 마스터 플랜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편에는 번영하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덕을 쌓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외쳤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아니, 가장 중요한 건 개인의 권리와 자유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짠 존 로크가 있죠. 자, 그럼 먼저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개인은 더 큰 공동체의 일부일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본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설계도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삶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바로 에우다이모니아라는 건데요. 이걸 그냥 행복이라고 번역하면 사실 좀 오해하기 쉬워요. 이건 그냥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라 뭐랄까, 한 명의 운동선수가 자신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서 최고의 기량을 펼치는 것처럼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덕을 통해서만 열린다고 봤죠. 그럼 그 덕이라는 건 뭘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황금중용이라는 개념이에요. 너무 부족하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은 딱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소심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함과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무모함, 그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 바로 용기가 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습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좋은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건 결국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만 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건강함은 그냥 하나로 묶여 있는 거죠.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로크의 세상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로크의 설계도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먼저 개인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로크 철학의 가장 단단한 바닥에는 자연법이라는 게 깔려 있어요. 이건 왕이 정해준 법이나 종교적 계율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히 맞는 거지 하고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연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진실이 뭐냐? 바로 모든 인간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거대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윤리, 즉 도덕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표가 공동체 안에서 훌륭한 사람 되기였다면 로크의 목표는 내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도 침해하지 않기가 되는 거죠. 무게중심이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로크의 윤리는 자연스럽게 사회 계약 이야기로 이어져요. 우리가 왜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법을 따르냐? 공동체 전체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바로 내 생명, 내 자유, 내 재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각자가 동의해서 만든 게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그냥 좀 다른 의견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생각의 판 자체가 뒤집힌 우리가 윤리와 사회,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요, 두 철학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보면 확 느껴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평생에 걸쳐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공동체 안에서 잘 살 수 있을까를 물었다면 로크의 질문은 나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였던 거죠. 관심의 초점이 공동체의 좋음에서 개인의 자유로 넘어간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키워드가 공동체, 덕, 행복이라면 로크는 개인, 자유, 권리입니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도덕의 최종 목표까지 모든 게 다 다르죠.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관인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옛날 철학자들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설계도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뒤섞여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뉴스에서 시민의 의무나 공공의 이익을 이야기할 때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내 자유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해. 라고 외칠 때는요. 그건 바로 로크가 만들어준 세상의 언어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숙제가 남겨진 셈입니다. 바로 이 두 개의 강력한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죠. 어떻게 하면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둘의 균형을 잡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로크가 우리에게 선물한 이 자유라는 멋진 도구를 가지고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자유는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덕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음, 고대의 대표적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관과 계몽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경험주의 철학자 존 로크의 윤리관을 살펴보면서 뭐 여기서는 이제 존 로크라는 사람의 윤리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거와 비교가 되는 고대의 윤리관을 가져와 본 거죠. 존 로크는 개인의 관심이 있었고 경험이라는 건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개인의 내면에서의 이 의식이 경험하게 되는, 바라보게 되는 그런 세계, 그것이 이제 가장 근원적인 존재의 기원 같은 거죠. 시작점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개인이 무엇을 경험하느냐, 자유로움,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좋은 삶이고 또 그것이 권리, 즉 개인의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주의가 가지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이 개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그런 면으로서 이제 좋은 면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고대에도 개인이라는 것이 전혀 있지는 없었던 것은 개인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항상 공동체, 그 개인이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항상 머릿속에 우선적으로 떠오르게 되었죠. 즉, 그래서 쉽게 개인은 공동체의 일종의 부속품 같은 그런 차원으로 자꾸 전락이 되는 지금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전체주의적 사회가 쉽게 형성이 되는 그런 면이 있었다면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점점 더 이제 개인의 가치의 중요성들을 깨닫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의미들을 이제 확실히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았나.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물론 이제 고대의 철학자들도 공동체만을 따지고 개인을 말하자면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윤리관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개인이 생겨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깊은 유대관계 또는 연결점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자각이 없이는 쉽게 형성되기 어려웠던 그런 면이 즉 좋은 공동체와 좋은 개인, 행복한 개인을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면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